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인명과 경제적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전투에서 사망하는 군인이나 어른들 말고 어린이들 피해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명 피해 외에도 환경 피해가 최소 500억 달러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쟁으로 인한 환경 파괴의 경제적 피해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환경 피해가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까? 이번에 이제 한 언론 보도가 제목으로 내놨던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환경 피해 최소 500억 달러 에코사이드 범죄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예. 일단 여기서 에코사이드라는 단어는 제노사이드와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노사이드는 인간 집단이라는 그리스어 제노와 죽이다라는 라틴어 사이드를 조합한 말로 국민적인 이유 혹은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이유로 한 민족이나 집단을 죽이거나 파괴하는 것으로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사이드 같은 경우는 집을 뜻하는 그리스어 오이코스에다가 학살 사이드가 붙은 것으로 생태계 살해 혹은 생태 학살을 뜻하고요. 완곡한 표현을 한다면 환경 피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멕시코만의 2차 세계적인 정유회사에서 석유 유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 원유라든가 화공약품이 바다로 퍼지면서 참다랑어, 어류 등이 떼죽음을 당했고요. 이때 사용한 오일 분쇄제로 인해서 잘게 조개진 미세 원유가 조개나 새우의 체내에 침투되면서 먹이 사슬을 따라 생태계 전체에 퍼졌습니다. 정유사 직원과 인근 어부들에게는 각종 피부라든가 신경계 질병이 광범위하게 나타났고요. 암과 기형아 출산 위험성이 커졌고 돌고래들이 대거 사살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인류에 의해서 자행된 행위로 인해서 환경이라든가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 이것을 에코사이드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태안기름 유출 사건으로 시커먼 기름을 뒤집어 쓴 바다새들의 처참한 모습, 해안 생태계 파괴, 그리고 기름 제거를 위해서 자원에서 달려갔던 사람들이 구토, 두통, 피부병에 시달렸거든요. 대규모 이것도 역시 에코사이드라고 할 수가 있죠. 최근 아마존 열대우림이 대거 사라지는 것도 일종의 에코사이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농업을 위한 농지 조성 과정에서 산에 불을 지르고 나무를 자르고 그러면 숲에 살던 야생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게 되고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가 대량 발생을 하며 농장 운영에서 인권 침해가 또 발생을 하고 토양이 침식된다거나 수질이 오염된다거나 기후위기가 악화되고 야생동물 멸종위기가 심화되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에코사이드, 즉 환경피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죠. 예. 사실 기업들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에코사이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쟁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전쟁에서는 이제 대량 살상이죠. 제노사이드가 주로 많이 발생을 하지만 환경 파괴도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일단 생명윤리학자 아서 켄트는 베트남 전쟁을 대표적인 에코사이드, 제노사이드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미군은 베트남전에서 고엽제를 사용하면서 베트남 생태계를 파괴를 했죠. 그 결과 베트남 전체 숲의 5분의 1, 남베트남 맹그로브 숲의 40%, 그 밖에 많은 논과 밭이 영구히 훼손이 되었고요. 고엽제 살포제에는 기형아 출산이라든가 성인 중증 질환이 발생을 했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민은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당시 고엽제에 노출되었던 미군이라든가 한국군 참전 군인들도 오랫동안 질환으로 고통받았던 적이 있었죠. 예, 그분들 지금도 굉장히 그 고통에 시달리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종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긴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제노사이드 그리고 한편에서 에코사이드가 동시에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장 전쟁을 해서 많은 인명피해, 제노사이드 측면이 이제 사실은 강하죠. 네.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전쟁으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어떤 전쟁인데 집계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환경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에코사이드를 일으키는 환경 범죄라는 그런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올해 2월 20일이었죠. 우크라이나 환경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환경 파괴 피해가 514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600종의 동물과 880종의 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했고요. 우크라이나 토지의 3분의 1이 농업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160개 자연보호구역과 16개 습지대, 2개 생물권이 파괴 위협에 처했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한 환경 오염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에선 32만 개의 폭발물을 처리를 했고 국토 면적의 30%는 여전히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태이고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섬유 공장 시설 등이 파괴되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각종 화학 원료와 건설 폐기물로 인해서 토지와 대기가 오염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 지금까지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약 3,300만 톤으로 추정이 되고요. 전후 재건 과정에서 앞으로 4,87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추가로 배출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런 환경 파괴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집계한 게 이번 우크라이나 환경부 자료가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환경부는 전쟁 발발 직후부터입니다. 예. 그때부터 전쟁으로 인한 에코사이드 피해를 집계하는 보고서를 매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러시아로 인한 에코사이드 사례는 2,303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과학자와 환경운동가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환경 범죄를 수치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상 전쟁으로 발생한 환경 파괴를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조사로 꼽히고 있죠. 우크라이나 시민사회도 정부와 별도로 환경 파괴 피해를 집계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환경단체 에코 액션은 그린피스와 협력해서 인터랙티브 방식의 환경 파괴 지도를 지금 작성해 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생태 범죄에 관한 로마 규정 8조에 따라서 국제영세재판소에서 러시아에 대한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정부도 11건의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엄청난 이런 환경 파괴를 가져오는 이런 끔찍한 전쟁이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전쟁으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